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원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한 2달이 넘었습니다만 그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한 2달 후에 그중 하나가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끝 글자를 다른 한자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의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검토한 결과 용신도 맞고 획수도 다 맞고 그래서 그래도 되겠습니다 하고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한자를 쓸 때 그 깊은 내막이 있어서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항시 사주를 알아야 이름을 짓는다. 우리나라 많은 철학관이나 장명소 이런 곳에서 사주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원오행을 잘 적용한다는 것이 사주에 맞추는 기분인데 오행, 자원오행을 없는 오행을 넣는다. 오행이 다 있으면 그냥 적당히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이름의 기본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조금 공부하시면요. 이름의 기본을 맞출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사주 맞추는 기분이다. 그게 자원오행이다. 이 자원오행. 자원오행이다. 자원오행은 역학 공부, 명리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이 많이 입고돼서 지금 시중에 범람에 있죠. 근데 그 어플들에는 그 공식으로 따지는 내용들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못 맞추는 것이 자원오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원오행은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절대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역학이나 사주 명리를 정확히 공부하시는 분의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오행을 맞추지 않는 이름은 절반의 이름이다. 절반이 50% 정도 이름이다. 100%를 해줘도 괜찮은데 50%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 또 그것도 돈을 받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름의 모든 기본 원칙을 맞추고 사주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름을 짓고 세련된 이름을 짓고 또 이제 특별 장명도 있습니다. 주파수적으로 좋은 이름 특별 장명이 나오면 추가 비용 받지 않고 그대로 드립니다. 이런 얘기인데 또 특별 장명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아까워요. 그런 경우는. 저는 그래서 안 쓰시려면 그 이름 놔뒀다가 나중에 예명으로 쓰시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저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복이죠.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름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지어주면서 제가 이 이름에서는 화와 토가 필요해요. 화와 토가. 여기서 화는 재운이고 토는 관운이에요. 관운요. 용신과 신을 그렇게 말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판단할 때는 그냥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써봅니다. 그러면 항시 태어난 일에 위에 있는 것이 일간이라고 그래요. 이거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이렇게 판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친을 써본다 이게 육친이라고 했죠. 육친이란 자 먼저 육친을 한번 보겠어요. 육친이란 뭐냐? 첫 번째 식신상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관, 다섯 번째 평관, 여섯 번째 인성. 그래서 6가지를 육친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10가지로 노나요. 10가지로 노는데 그걸 십신이라고 합니다. 십성 또는 십신. 별성자예요. 십신. 이렇게 노립니다. 자, 이건 뭐냐? 인성에서는 정인과 편이 있습니다. 2개가 논하돼요. 그 다음에 비급, 비견과 급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에서는 식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성에서는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관성에서는 정관과 편관이 있어요. 10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 10개. 그거를 십성, 십신이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육친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친을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 사주를 보시면요. 이제 화토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이 사주를 보시면은 육친을 제가 쓴다고 그랬어요. 금수, 금생수로 해서 나를 돕는데 음양이 틀려. 그래서 이건 정인이라고, 정인. 자, 금생수, 이 금이 신금도 나를 돕는 오행인데 음양이 틀려. 이것도 정인이에요, 정인.
자, 인성이란 정인과 편인이 있다고 그랬어. 금생수 역시 또 금인데 나를 돕는 의이 금인데 똑같아요, 음양이. 그래서 편인이라고 편인. 여기도 또 금이 있어요. 금생수 나를 돕는 의이 있는데 여기도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편인이라고 해요. 편인.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월에서는 미월, 음력 미월이란 말이에요. 미월은 여름입니다. 여름이 지날 이제 마지막 여름이에요, 실은요. 여기서 토극수, 나를 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양이 같잖아요. 편관이라고 그래요. 편관. 관성은 정관과 편관이 있다. 그 다음에 토극수, 역시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틀려. 그래, 정관이라고, 정관. 그 다음에 수생목, 나를 생한다. 그래가지고, 상관이라고, 상관. 이렇게 육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만이 사주를 판독할 수 있고,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행의 흐름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치면, 이 사주에서, 이제 인성이, 사실 인성이 과다. 인성 과다다. 편중돼 있다, 편중. 편중. 근데 사주 좋은 점도 있으나, 인성이 편중된 그 사주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이 편중되면은 아는 것이 많아서 병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기 어머니도 아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높아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 병이다. 또 자존심이 강하다. 자기 본유적이다. 나쁜 말로는 고집부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금은 목을, 식상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수생목, 여자 사주에 여기서 수가 있고 목은 상관인데 상관은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식 갖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기운도 있어요. 물론 대운에서 이제 뒷받침이 되면 다르겠습니다만 사주 8자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이 강하면은 아까 인성이 과다라고 했어요. 인성이 강하면은 항시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서비스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시 조금 싹수가 없다고 그러죠. 나쁜 말은요. 윗사람 말 안 듣고 아랫사람한테는 그냥 훈계만 하려고 훈계. 맨날 자기 자랑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만. 그리고 친절을 베풀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서비스 정신이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공부를 한 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집에 그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정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틀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성이 강하면은 공부한 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허송세월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부전공이 되고 부전공이 전공이 되고 막 실적을 많이 느낍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가지고 오래 놀지를 못한다 이게요. 오래 놀지. 자꾸 변덕이 심하다. 변덕 심하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항시 내가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너무 안다고 자랑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제 혹시 학자, 교수가 된다거나 가르치는 하면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많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사람 관계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아랫사람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맨 내 자랑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간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그 중에서 고집불통이고 윗사람 말 잘 안 듣고 아랫사람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자꾸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변덕이 심하다니까. 변덕. 말하자면 남자를 사귀어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이름에 하필이면 제가 이제 성씨하고 이름 그 첫자는 생략을 하겠어요. 근데 이름에 이 글자를 넣어줬어요. 이게 뭡니까? 참을인입니다. 참을인. 참을인. 참을. 다른 말 잔인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마음심, 가슴이에요. 가슴. 예를 들어 가슴 위에 칼도자에 점이 하나 있죠. 칼도자에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칼날이에요. 칼날. 칼날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애기 엄마가 그랬는지
또 친정 아버지가 그랬는데 상당히 그 유식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름을 받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늦게 호적을 올려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토에 금토로 하고 많이 한자를 찾아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도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끌겁다 이렇게 생각하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사주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변덕이 심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내야, 인내. 인내심이다, 인내. 이게 인내력이란 말이야, 인내. 자, 뭘 한 가지 정하면 용두삼이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목표가 정해지면 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데 그래서 인자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는 칼도자가 있다. 뭔가 끄름직하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한 그 한자가 이거예요. 인자. 어지린자예요. 어지린. 이게 이제 학장 문자라고 아래 한글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 네이버 한자 사전 나와서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인자는 내용 좋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한자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잘 모르는 한자도 이 인자는 잘 아시지만은 그렇다 모르는 한자이지만 이게 하필이면 또 칠액에다가 화기운이야. 요것도 칠액에다 화기운이야. 그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이걸로 바꿔서 제가 해드렸어요. 군소리 안 하고 해드렸어. 왜냐? 지금은 개성시대이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결정을 하는 것 같다가 제가 아닙니다. 자꾸 고집을 부리자 뭐서 그냥 이 글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기쁜 뜻은 얘는 좀 인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력과 인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자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특별장명을 이제 2개나 드렸는데도 특별장명을 좀 생각도 안 한가 봐요. 특별장명. 남들은 특별장명 받으라고 줄 서 있어요. 저한테요. 그리고 저는 특별장명은 추가 비용을 안 받거든요. 비용이 80만 원을 책정돼 있으나 추가 비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해줬는데 안 해줄 수 있으나 해줬어요. 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장명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훨씬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아이의 특별장명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산다는 특별장명은 더더군다나 그러면 자본주의 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안 좋으냐?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무시하고 그냥 자꾸 이것만 고집해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이걸로 바꿔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만 저의 기쁜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름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고 또 한자도 8142자 인명용한자 그 중에서 사주에 필요한 한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 중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추려낸다. 또 한자 뜻이 좋아도 안 써야 되는 한자가 있고 또 너무 흉한 내용을 가진 한자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한자는 잘 쓸 수가 없죠. 자꾸 물어봐요. 말하는 이 한자를 쓰시면 무슨 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뜻은 어지린자고 좋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쓰셨다 이게요. 그래서 저는 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 인자가 훨씬 좋으면서 이것도 맞으니까 이걸로 바꿔줬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저는 한자를 제가 좀 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한자를 잘 모르면은 장명가가 될 수 없어요. 또 붓글씨를 잘 못 쓰면 장명가 해서는 안 돼요. 고객이 오시면 붓글씨로도 일필휘지로 써내려가지 않으면 별로 자존심 상하고 상대방이 신뢰를 주지 못해요. 사주랑에서 여러 군데에서 바보 다 틀린 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는 이제 현대 학문을 공부를 했고 또 과거에 30년 은행을 다닌 적도 있고 47, 8년 전에 은행 대리 때부터 역학과 성명을 공부를 해서 그것이 지금 이르렀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19년 동안 이렇게 장면 카페를 하는 경우 없어요. 별로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최고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들이 신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좀 아쉬우나 그래도 해달라는 대로 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 이렇게 해주면 저도 마음은 편하나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